뉴카렌스 차량이 엔진이 부조해서 입고하였는데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실린더, 자, 2번, 3번, 4번. 각 실린더 플러그 엔진 코일을 빼봤는데 나머지 3개는 정상적으로 구조를 하는데 3번 엔진 코일은 빼도 구조하지 않습니다. 구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코일이 불량이던가 아니면 엔진 실린더 내부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이러지 않으면 불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진 코일은 확인해 보니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고 엔진 내부에 실린더 내부에 아무래도 오일 유입이나 냉각수 침투가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냉각수가 문제가 있나 확인해서 보니까 물은 충분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만약에 실린더 내부에 수분이 침투하였다면 아마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물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 증상으로 인하여 물이 끄는 증상이 났을 겁니다. 아니면 줄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엔진 내부에 오일이 유입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실린더 내부를 한번 진단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확인을 해본 결과 1번, 2번, 3번, 4번인데 실린더 바란스가 압축 테스트로 확인한 결과 1%도 안 나오고 1%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100% 나오는 3번 실린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한번 3번 실린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그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부조된 실린더 내부에 있는 실린더입니다. 자, 실린더 내부에 오일이 젖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오일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린더 내부에 오일이 침투가 된 원인이 뭔지 카메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 내부에 내시경상으로는 실린더 벽이 지금 다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을 내려 보겠습니다. 엔진 내부 상태가 어떤지. 엔진 내린 카렌스, 뉴카렌스 엔진 오일 상태입니다. 다시 지금 보충했다가 색가루가 좀 보이고 한번 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끔 OCV 밸브에서 실리콘이 도포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리콘이 묻어서 떨어지면 오일팬으로 떨어져서 오일팬에서 OCV 밸브나 오일 드레인에 가끔 구멍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 실리콘이 지금 안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헤드를 내렸는데 헤드 시드링이 완전히 간당간당하네요. 간당간당해. 배기죠. 녹기 직전입니다. 나머지 실린더 오일 펌프는 오일팬 탈관 상태인데 그 택배가 그래도 오일 펌프는 슬러지가 지금 전혀 없고 여기가 신데. 쇳가루가 좀 있는데 아, 보낸다고. 이 실린더에서 나온 쇳가루. 보냈어. 엔진 크랑크 탈거하겠습니다. 일본 실린더 메다로 2번 3번 4번 엔진 내부에 박혀있는 피스톤입니다. 비정상적인 크랑크 어떤 건가? 크랑크 샤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타이밍 쪽이니까 저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쪽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스크래치가 나 있죠. 이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면 메다루가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비정상적인 크랑크라 이거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밋밋하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요거랑 메인 메달랑 비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광이 나야 되는데 손톱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스가 나면 요거는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손톱으로 눌러봐도 거칠거칠합니다. 이게 거칠거칠해. 여기 1번 메달로 붙었고 2번 정상, 3번 정상, 이렇게 보면 4번도 지금 약간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여기 4번에 비해서 1번은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봅니다. 오일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실린더 블록인데 안쪽에 스크래치가 이쪽에서 파 먹었습니다. 이게 실린더 자체가 안쪽에서 턱이 생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폐기 처분입니다. 폐기 처분. 이렇게 밋밋해야 되는데 턱이 이미 많이 지금 진행됐어요. 여기는 지금 열이 고열로 인해서 녹았고 이 부분은 이 지금 블럭
올리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용된 헤드 배기 밸브는 지금 단층이 지금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배기 밸브, 흡기 밸브인데 배기 밸브가 지금 심화가 돼서 지금 단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단층이 거의 일자죠. 그럼 새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해 놓은 새거 헤드인데 지금 배기 흡기 여기 보시면 3번인데 이 3번 배기 보면 이렇게 층이 있어요. 단층이 보이죠? 손톱이 걸리고 단층이 생기고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밸브가 시드링, 이 시드가 헤드하고 맞닿는 부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 또 이 마찰 부분이나 여기 마진이 좀 없어야 되고 일단은 헤드도 교환을 하겠습니다. 3번 피스톤을 지금 빼봤는데 1번, 2번, 3번, 4번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3번 스커트 부분도 지금 좀 녹았고 실린더 지금 오링 뭐 압축링 할 거 없이 다 녹았고 중요한 건 실린더가 녹아버렸어요. 실린더가 맨마대로가 지금 다 이렇게 쩔어가지고 녹은 상태입니다. 이거 사진 안 찍어요? 이거는 인젝터가 스케일이 껴서 무과방 분사로 나가야 되는데 스케일이 낀 상태로 계속 분사가 되니까 이 부분이 녹게 됩니다. 고열로 인해서 뭐 산소로 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뉴카렌스 엔진이 문제가 된 원인은 엔진 오일이었으나 그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안 해주고 또 카센터나 또 정비샵에 방문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엔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핵심적인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큰 엔진 덩어리, 이게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는데 실린더 블럭과 이제 헤드 위에 밸브하고 이 두 개가 형성이 돼서 엔진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엔진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피스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돼 있고 상하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 운동을 하는데 상하 운동하기 위해서는 윤활을 해야 됩니다. 그 윤활을 하려면 그 윤활에 의해서 엔진의 압축과 실린더의 어떤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가 엔진 오일에 의해서 부적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엔진은 이 커넥팅 노드라고 하는데 커넥팅 노드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엔진 오일이 안 갈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엔진의 열이 냉각수가 떨어진다든가 어떤 이유로 사연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 어떤 압력, 이제 75마력의 압력에 의해서 스커트 부분이 녹거나 그러면 이 곤노트라고 하는데 이 로드가 S자로 아니면 바나나 형식으로 쉬게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이 차인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 오일에 교환 주기를 넘고 엔진 오일의 어떤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속이나 뭐 가속을 한 어떤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압축링이 있고 오일링인데 이 압축의 위에 있는 그 오일링이 녹을 정도로 고열이 형성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주물인데 이 주물이 녹아서 위에 실린더 헤드 부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오일이 계속 차 있었고
또 위쪽에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가 연료를 계속 분사하다 보니까 안쪽에는 굉장히 뜨거운 어떤 엔진의 그 형성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큰 어떤 그 분화구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위가 불똥이 떨어지면서 녹아내리면서 실린더까지 데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엔진은 진단을 할 때 오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처음에 입고할 때 부조를 한 상태에서 입고를 했는데 부조가 정말 엔진에서 문제가 되느냐, 또 하나는 헤드에서 문제가 되느냐, 요걸 찾아야 되는데 헤드, 엔진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 비용이 같이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진단을 잘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진단을 잘해야 견적을 잘 낼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토끼를 한 번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전기나 또 연료 쪽도 또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진단을 뭐 몇십 만에 뭐 10분, 5분 만에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오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분히 운전자분들도 또 구독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정비사분들한테 상의도 하시고 또 내 차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론을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뭔가 이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LPI 차뿐만 아니고 뭐 CNG나 아니면은 뭐 가솔린 뭐 이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젝터라는 게 꼭 붙어 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인데 요건 LPI 차량인데 요 LPI 차량은 보면 끝단에 이 스트롱처럼 이 아이싱 팁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싱 팁이 여기가 좀 누렇고 이 끝단은 하얗고 그런데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연료가 액화 석유가스가 썩 좋은 연료의 성분은 아닙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케일이 끼게 됩니다. 이쪽으로 홀이 들어가서 바이패스가 돼서 다시 탱크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슈에서 전기가 주면 니들이 열려서 인젝터가 분사가 돼서 피스톤 이 상단 부위로 분사가 됩니다. 이제 무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정상인 상태는 무화 방식으로 들어가나 비정상인 상태, 즉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화 방식이 아닌 직분사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에 착화가 되고 즉 사행정 사이클로 인해서 흡입 압축 폭발 시기에 굉장히 큰 내압이 생기고 내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충분히 적당한 양의 평균적인 연료로 인하여 연료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의 연료보다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연소가 미연소가 된다든가 그럴 때는 블로바이 가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미연소라는 거는 뭐냐, 남아있는 기와 자멸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와 자멸이 발생하면 피스톤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열이 고열로 계속 운행하게 되면 고속주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린더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달렸을 때 이렇게 붙게 됐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엔진 블럭이 붙어버리면은 달리다가 그냥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속주행 시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아우 생각하기도 아찔합니다. 왜? 가다가 브레이크가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차는 무방비 상태에서 앞차를 받게 되고 또 뒷차가 또 받게 되고 대형 사고가 나고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비사 입장에서 꼭 관리는 제 키로수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도로에서 움직일 때는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참 착한 자동차가 되는데 정말 말 안 들을 때는 무기가 됩니다. 아니면 나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게도 됩니다. 한순간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엔진은 제가 두 가지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실린더, 그 다음에 헤드. 헤드 위에 보면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는 DOHC는 여기 양쪽으로 두 개씩 돼 있고 SOHC는 하나하나에서 양단에 각 탱크에 실린더 하나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근데 DOHC 더블 헤드 캠샤프트라고 해서 더블 헤드 캠샤프트 위에 더블 밸브가 두 개씩 해서 16밸브가 기준이고 뭐 V행정 같은 경우는 24밸브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셨고 해서
여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한쪽에 뭐 우측에 보시면 이게 흡기 밸브고 배기 밸브인데,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이게 이제 배기 밸브, 흡기 밸브 쪽에 인젝터가 과하게 분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그럼 왜 과하게 분사가 되냐? 사실은 이 부분이 스케일에 견디지 못해서 계속 연마를 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소불 된다고 그러죠. 산소불이 되게 되고 얘가 산소 토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내게 되면 이건 뭐 당연히 부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조를 하게 되면 차는 또 헤드를 갈아야 되고. 근데 이 부분도 이 차와 동일하게 엔진은 부조는 같이 합니다. 특별하게 부조를 더한다? 덜한다? 이건 아니고 엔진이 붙었을 때하고 비슷한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또 주기적으로 인젝터 꼭 클리닝 해주시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롱라이프 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차 관리 잘 하시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 안 나가고 뭐 가계부에 뭐 매출이 안 나가면 여러분은 그만큼 수익이 유지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출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 벌면 지출로 나가고, 버는 만큼 안 쓰는 게 저는 그게 재테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관리 잘 해주시면 내 자가용은 정말 내 발 찾는 애완동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커트 부분 위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연소실인데, 이 연소실에 좀 스케일이 많이 끼었죠. 그럼 정상인 실린더를 보고, 이게 정상인 실린더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스케일이 이쪽은 13만 뛴 거, 이건 23만 뛴 차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적은 차가 이렇게 스케일이 많이 끼냐? 그냥 답은 뻔합니다.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 엔진 오일에 인해서 열화로 인해서 왜 카본이 끼는 겁니다. 이게 미연소 카본이라고 봅니다. 미연소. 이게 불이 붙으면 탑니다. 이게 다. 근데 뭐 볼스원샷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없앨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볼스원샷 넣어서 초기에 없앤다는 거는 정말 스러지가 이렇게 없을 때, 요 상태에서는 아마 가능은 하나,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정비샵이나 카센터 뭐 들리셔서 나 실린더 점검해서 좀 청소를 할 수 있겠냐, 클리닝 좀 가능하냐 물어보시면 정말 전문가분들이 요즘 장비가 참 좋습니다. 장비 뭐 케미칼,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수술과 뭐 시술은 정비사에게,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나? 어쨌든 저는 30년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훌륭한 정비사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명인이 옆에 있는데 멀리 찾지 마시고 근처에 가시면 꼼꼼하고 또 디테일하고 또 성격이 좋으신 정비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면 연비가 좋아지고, 두 번째 가속성 좋아지고, 또 가속성 좋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또 주머니에 있는 돈 굳지 않습니까? 이게 가속성과 연비는 연소실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볼스원샷 하나 넣느니 뭐 카센터 정비사, 전문 정비사한테 가서 요거 한번 해주시면 그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말만 잘하시면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고 이걸 보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운전자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내 차량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 차가 달리다가 엔진이 붙었다면 정말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내주행 하시다가 엔진이 붙어서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잘 행복하게 사는 목적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내적이나 외적이나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더 노력하는 토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